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바이오 진행 상황 그리고 백신 진행 상황들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에 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확진자와 사망자 수도 전 세계적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백신 개발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글로벌 지수가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네요.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글로벌 제약과 케미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바로 화면을 공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이거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대표님, 현재 그 백신 개발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사항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그 예상외로 글로벌 백신 시장, 즉 예를 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예를 들면 시장 규모가 커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 지금 그래서 이제 빅파마들이 막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발 계획들입니다. 개발 계획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임상 이상 결과들이 발표가 돼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해서 한 4개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특이한 점인데 그러면 이제 개발이 예정 잘 되고 있으면 생산이 잘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산 스케줄들이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고 동시에 이제 생산을 진행할 건데 그리고 개발 후에 진행하는 기업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IR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21년까지 약 56억 명분, 예를 들면 인류가 한 70억 명분이지 않습니까? 70억 명인데 56억 명분의 백신이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뭔가 세 번째는 뭔가 특이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 특이한 건가요?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개발이 되더라도 개발되고 나서 이제 생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인류 70억 명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생산될 수 있을까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속속들이 이렇게 생산 스케줄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단계,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안도를 해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렇다면 차 대표님, 본격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백신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좀 살펴주시죠. 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시장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금 이제 확진자 수는 22만 명이 일일 22만 명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고요. 사망자 수는 보시면 이제 붉은색이 좀 올라가지만 그래도 위에 상단에서 좀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 같은 경우 약 한 4,500명 정도에서 관리되고 있고요. 재미있는 현상은 글로벌 백신 기업들의 주가가 여타 여러 가지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 항암 이런 기업들의 주가보다도 아웃퍼폼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들 보면 글로벌 백신을 개발하는 중형 기업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조 원입니다. 20조 원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 7개월 만에 5조 하는 기업이 20조까지 약 4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근데 이 기업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미국 기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는데 한 255조짜리하고 협력해서 가는 20조 원 기업인데 주가가 4배가 올랐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시장 규모가 커졌고 백신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도 좋았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백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접종되고 난 뒤에도 추가 상승 여력들이 예를 들면 글로벌 한 12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만큼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혜경 고문님,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예, WHO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164개 이상의 백신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백신을 이제 임상과 전임상,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임상 시험을 이제 임상으로 보고요. 동물 실험 단계에 있는 임상을 전임상으로 봤었을 때 그 후보 물질은 25개, 그리고 전임상은 39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보물질 25개를 임상 단계에 따라서 다시 임상 1상, 2상, 3상을 나눠보게 되면 임상 3상에 6개, 임상 2상에 17개, 임상 1상에 13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업들,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일정대로 해서 백신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고모님 지금 임상 3상에 돌입해 있는 그런 기업이 지금 6개나 됩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 등에서 이렇게 백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되더라도 생산이 올해 안에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생산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우려나 이제 걱정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지금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생산에 대해서도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발표한 그 생산에 대한 거를 전 세계 예측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그 공급하겠다라고 한 플랜을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맨 왼쪽에 백신 후보 물질로 보면은 첫 번째 크게 카테고리 좀 4개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제약기업이 만드는 것,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미국 제약기업이 있죠.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백신이 있고요. 밑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백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 공급량인데요. 올해 2020년에는 약 6억 명분, 그리고 2021년, 내년이죠. 내년이 되면은 약 50억 명분의 그 백신이 공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치는 제가 보수적으로 예측한 건데요. 이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첫 번째 있는 그 영국 제약기업이 지금 생산 스케줄 예상 공급량으로 나와 있는 이 14억 명분은 예를 들면 이 백신이 한 번 접종이냐, 2번 접종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생산 계획을 100개를 만들 겁니다라고 했었을 때 한 번 접종이면 100명분이 나오겠죠. 근데 2번 접종하면 50명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지금 한 번이 될지 2번이 될지가 이제 임상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인데 저는 일단 이제 이거를 2번 접종하는 걸로 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좀 계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56억 명분의 백신이 생산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56억 명분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까? 이거 56억 명분을 제대로 좀 공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시가총액과 그 생산, 공급하겠다 하고 발표한 그 양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약 100조 원 이상인 기업들을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시가총액이 100조 원 이상인 기업들을 빨간색 막대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왼쪽부터 5개의 기업이 표시가 되죠. 시가총액이 이제 100조 원 이상인 기업인데요. 이 약 14억 명분을 생산할 영국 기업이 맨 왼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약 172조 원인 기업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시가총액이 242조 원, 그리고 458조 원, 그리고 255조 원인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국 제약기업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 미국 기업만 해도 약 22억 명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빨간 막대로 표시된 기업이 프랑스와 영국 제약기업이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인데요. 이렇게 5번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처럼 시가총액과 그 생산 계획을 함께 비교해 보면 생산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강 고모님 이 그래프를 보면요. 중국 코로나19의 백신 생산량이 그다지 썩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중국 군인들에게 지금 허가가 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해주셨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표에서도 보시면 오른쪽에 회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이제 중국인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제 이 백신이 군인에게 제한적으로 지금 이제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의 기술로만 보게 되면은 중국 백신은 다양한 기술로 이제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유전자 물질, 이 핵산 백신 해서 다양한 이 백신이 중국 제약 기업을 통해서 이제 개발되고 있고 이제 생산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과 중국의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이런 다양한 백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임상이 되고 있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개발되고 있는 이런 백신은 생산량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맨 마지막으로 아까 표를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표를 보여주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27조 원인 중국 기업이 하나 표시되어 있는데 생산량은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255조 원인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그 백신을 같이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독일 기업이 이제 그 기술로 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에 255조 원이 이 기업이 생산할 건데요. 이 같은 기술이 중국 23조 원이 이 중국 기업을 통해서도 중국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 같은 백신이 또 공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접종을 이제 2번으로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중국에 지금 이렇게 발표가 다 안 난 상황에서 적게 예측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올해와 이제 내년에 걸쳐서 56억 명분의 백신이 생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그 백신이 개발됐을 때 충분히 좀 맞을 수 있다. 웬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생산 능력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임상 스케줄에서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3상이 이제 아까 앵커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상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빨리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 생산에 대해서도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개발되느냐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굉장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지원한 만큼 또 백신 기업들의 주가에도 꽤 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모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많은 정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임상에 대한 결과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는 임상에 대한 개발 속도를 또 이제 높일 수도 있고 그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1번부터 6번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약 10조 원 정도 미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7번과 8번을 보시면 필름 관련 기업으로 이제 알려진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은 지금 현재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 기업들에게도 미국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량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더 문제. 과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까라는 그런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백신 개발이 그렇게 빨리 상용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조성기 고문님이 분석하시기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가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백신 물질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사한 다음에 효능을 입증하는 단계가 있겠죠. 단계별로 보면은 이제 백신 자체는 결국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것은 죽은 바이러스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단백질이 있거나
DNA나 RNA가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은 바이오텍 기술인데 굉장히 잘 세세하게 발전되어 있고 아주 쉬운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임상 시험에서 사람한테 주사한 다음에 그 효능을 입증하는 것은 이제 면역학적인 방법이 많이 동원되는데 그것도 뭐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효능을 입증해야 되고 단계별로 또 입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걸 어쩔 수가 없고요.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축공학 기술은 잘 밝혀져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그 공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많이 좀 집을 지어봤느냐에 따라서 그 노하우라든지 그 글로 쓸 수 없는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으면 훨씬 쉽겠죠. 예. 그렇다면요. 지금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뭐 3상까지 들어가고 있는 이런 백신들은 좀 효능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지금 그 각 기업에서 발표되는 중간 자료를 보면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나중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중화항체가 잘 만들어지느냐, 또 면역세포가 잘 활성화되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는데 중화항체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건 미국에서 mRNA를 백신으로 사용한 경우인데요. 빨간 그 화살표가 백신을 맞은 그룹이고요. 오른쪽 끝에 이제 파란 화살표가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회복기 환자에서 나온 그 중화항체 값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빨간 부분,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부분이 회복기 환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지만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중상으로 이렇게 더 높은 값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에서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이제 미국에서 mRNA를 한 건데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입니다만 맨 밑에 부분을 보면 57일째까지 2배 이상 중화항체가 잘 형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업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영국에서 DNA 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으로 보시면 빨간 화살표가 백신을 맞은 그룹이고요. 회복기 환자보다 오히려 중화항체가 좀 높게 이렇게 높은 쪽에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중국 기업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화항체가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주 잘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프를 통해서 항체가 잘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은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 백신 효능이 좀 길게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모님께서 보시기에 코로나19 이 효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그 임상시험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뭐 패스트 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56일째까지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56일째까지 관찰한 결과를 보면은 중화항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56일째까지는 그대로 잘 지속이 되고 있다. 빨간 그 화살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지속된 걸로 확인됐고 다만 이제 이 임상실험이 끝날 때쯤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접종 후 6개월이라든지 접종 후 12개월 후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결과를 보시면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다음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백신을 개발할 때 지금 뭐 이 브라질이라든지 미국에서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좋게 빨리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원숭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원숭이를 접종을 한 다음에 바이러스를 주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빨간 화살표 아래쪽으로 향한 부분이 그 바이러스를 직접 원숭이한테 주는 그 시점입니다. 그 전에 이제 백신을 2번, 3번 맞아서 왼쪽 동그라미 2개 보시면 이제 그 중화항체가 충분히 형성된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 화살표가 바이러스를 접종시키는 겁니다. 원숭이에다가. 그랬을 때 잠깐 좀 중화항체가 낮아져요. 이것은 중화항체가 들어온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데 좀 사용됐기 때문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1주, 2주 이렇게 보시면 중화항체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원숭이에서 뭐 여기 데이터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바이러스도 다 없어졌고 걸리지도 않았고 또 중화항체 값도 충분히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에게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럼 충분히 이제 면역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고모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성에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발표가 됐을까요? 지금 중간 발표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기업 것만 가져왔는데요.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영국 것을 가져왔는데요. 접종한 부위에 크게 보면 두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접종한 보통 이제 팔에 맞게 되는데 팔에 맞은 부위가 이제 붓는다든지 통증이 있는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 1, 2일 사이에는 많이 나오는데 4, 5일 지나면은 급격히 이제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신적인 부작용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피곤하다든지 그다음에 두통, 열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종 후 1, 2일 사이에는 좀 높게 나오지만 4, 5일 지나면 없어진 걸 볼 수 있고 그래프 하단 쪽에 두 개의 열로 나온 것은 행으로 나온 것은 그 일본 내염을 비교적으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한 건데요. 일본 내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부작용이 나오는데 다만 크기가 조금 더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은 많은 사람들 해봐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보통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가 마일드 그러니까 아주 미약하거나 아니면 모더레이트 중간 정도의 값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그 기술들이 지금 3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임상 3상에 들어갔다는 것은 1상, 2상에서 독성 부분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간접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상에서 충분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도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키워드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컨택트로 차원수 대표님,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언택트 관련주였다면 다시 한번 투자의 관점은 컨택트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네, 아침에 오상군 글로벌 하실 때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좋았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가 좋아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시장이 의외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고 그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기업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컨택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망가졌는데 컨택 기업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케미칼, 첨단 소재, 신소재, 케미칼 업종 같은 경우가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마진 자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미국 정책 금리와 이제 케미칼 업종 주가 추이인데 2004년도, 2009년도에 보면은 미국 정책 금리가 제로나 1% 수준일 때 붉은색 그래프가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책 금리가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주목을 받을 거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미래 기술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다시 컨택을 시도하다, 그럼 항암제 및 알츠하이머, 그다음 뭐 재생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재생의료 관련 분야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 고모님께서 재생의료 관련 기업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앞서 이제 미국 정부가 그 지원한 기업 중에 그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필름 관련한 기업이 두 곳이 이제 언급이 됐고 지원이 됐죠. 그래서 이 두 곳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 상황에 대한 거를 언론으로 접하신 분들은 필름 회사가 왜 이렇게 백신 생산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첨단 재생 그 바이오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세계 최초로 그 재생의료 관련법이 그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재생의료가 이제 좀 더 많이 앞서가 있는데요.
이 앞서서 이제 미국 정부가 지원했던 이 필름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필름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제 노하우가 생산과 관련해서 재생의료 산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생산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이 필름 회사들에게 이제 지원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재생의료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세포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조직공학과 관련한 산업이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 산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재생의료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두시면 예, 이 제약바이오 관련한 미래 산업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백신 개발 현황과 함께 이유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